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굿모닝 인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일요일인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난리를 겪은 전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 많은 시일이 예상돼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경기도 민간합동조사단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받은 후원금이 88억 원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건 고작 2억 원 뿐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의류 상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근처에 있는 더 큰 상가로 번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며 백신 개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폭우가 어제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강의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잠수교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용 기자, 간밤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도 잠수교 수위는 높습니까? 네, 밤사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비교적 화창한 아침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축축하게 젖어있던 이곳 중계석 쪽 도로와 난간도 오늘만큼은 물기가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와는 달리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약 8m로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2m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상륙댐인 팔당댐에서 초당 10,000톤가량의 방류를 하게 되면서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오늘로 잠수교가 통제된 지 11일째인데 1976년 개통 이래 가장 오래 통행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의 상류, 여의 하류 나들목도 통행이 금지돼 있는데 나머지 주요 간선도로들은 통행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근길 교통 혼잡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한 이재민이 8,000명에 육박한다면서요. 네,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오늘로 50일째에 접어든 이번 장마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지난 7일 이후 최근 닷새간 피해가 집중됐는데 어제 오후 4시 30분까지 집계된 이재민이 7,6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9명으로 비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 내일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일요일인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또다시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의암댐 선박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7일째입니다. 어제도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었는데요. 실종자는 찾지 못했지만 실종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와 등산화가 발견됐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물길을 따라 이동하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의암댐 선박 사고 발생 엿새째, 소방과 경찰, 군 장병 등 2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실종자 찾기가 이어졌습니다. 헬기 8대와 드론 24대, 보트 25대 등도 투입됐습니다. 오전에 폭우가 내리면서 헬기와 드론이 뜨지 못했지만 오후부터 비가 멈추자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3명이 발견된 의암댐에서 강촌교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이뤄진 수색이었지만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화와 구명조끼가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구명조끼는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이촌동 동작대교 부근에서 먼저 발견됐고 40분 뒤 등산화가 강원 춘천시 등선폭포 인근 강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추가 실종자 발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색당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폭우로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지붕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건진 암소가 이틀을 버티다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습니다. 새끼를 살리려는 마음에 악착같이 버텼나 보다며 마을 주민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태어난 송아지 2마리가 어미소의 젖을 빱니다. 아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도망가질 않네.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의 어미소는 6살 된 암소인데 그제 지붕 위에서 구출됐습니다. 물이 차오른 축사에서 빠져나와 물길에 떠내려가다 지붕 위에 올라가 꼬박 이틀을 버텼습니다. 2마리 새끼를 품고 있던 이 어미소는 보호 본능 탓에 구조대의 손길을 거부해 구조대는 결국 마취총을 쏴야 했습니다. 보금자리로 돌아온 소는 모두가 잠든 새벽 송아지 2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어미소도 지친 몸이지만 새끼를 돌보느라 쉴 겨를이 없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60km를 떠내려간 뒤 발견된 소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다안면 신월리 섬진강 둔치에서 발견된 젖소는 귀표 번호로 확인한 결과 남원시 송동명 농장의 소였습니다. 남원은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환강댐 물을 무단 방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남북사무소 폭파 당일 의약품 지원 승인 논란에 대해서는 폭파 이전의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이 사전 고지 없이 또다시 환강댐 수문을 열고 무단 방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개방되어 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장병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남댐 물 높이가 제한 수위를 오르내리면서 환강댐 위쪽 댐 2개가 붕괴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주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북측에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부가 북한의 수해 지원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또다시 퍼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는 것은 지난 6월에 김여정의 그런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가져가겠다라는 그 입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통일부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대북 지원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을 승인한 이후에 폭파가 이루어졌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폭우 피해 원인을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면 볼을 철거해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태양광 발전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호 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에서도 본격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해서 올라가면 해도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박주민 의원은 4대강 보중 폭우로 인근 제방이 무너진 낙동강 합천 창녕보를 찾아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규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친이계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홍수 예방 자신 있으면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이재호 전 의원은 보가 없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태양광 발전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이 산 기슭 같은 데다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게 산사태를 나고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을 덮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수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 시설은 극히 일부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4대강 조사를 예고하고 통합당은 다가올 임시국회에서 태양광 발전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수해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의류 상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규모가 더 큰 근처 상가로 번졌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대문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 상가입니다. 상가 C동에서 일하는 상인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인은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류 상가의 확진자와 지난달 30일 식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방역 당국은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진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신규로 확진되신 분과 어떤 짧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 반석교회와 의류 상가를 거친 3차 감염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인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상인 20여 명이 일하는 의류 상가와 달리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상가는 500곳 이상의 점포가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시장 상인들 간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대문 시장 근처에는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남대문 시장 내 감염 확산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논란의 주인공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이른바 뒤끝 퇴장 논란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나갔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직접 해명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은 팔 것이냐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 수석과 달리 그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이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말이 돌면서 여권에서조차 뒤끝 퇴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김 전 수석은 10일부터 휴가였다며 사의 표명 뒤 밤늦게까지 일하고 대통령에게 인사드리고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다주택자인 김 전 수석이 청와대를 나온 후에라도 집을 팔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이 집을 두 채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채 중에 한 채는 파는 것이 대통령께 대한 도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강남 집값이 오를 거란 경제학적 진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갈 길 바쁜 정부 여당의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주택 처분 문제는 당분간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 비서실장은 SNS에 OECD 내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두고 향후 거취를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노 실장의 사표 수리와 맞물려 후속 인사 여부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 실장은 어제 저녁 페이스북에 OECD의 한국 경제보고서를 인용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성장률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해석이 분분한 이유입니다. 노 실장이 사실상 활동 재개를 피력한 게 아니냐부터 일단 수습 후 떠나라는 유보라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노 실장은 집단 사표 제출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대응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노 실장의 사표가 반려됐다고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미 백악관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5인 사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가 총을 쏘는 신용만 했을 뿐 실제 총을 갖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과잉 대응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경호원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건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회견장을 빠져나갑니다. 기자회견 시작 3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집무실에 몸을 피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몇 분 뒤 다시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There was a shooting outside of the White House and seems to be very well under control. I'd like to thank the Secret Service for doing. 백악관 경호국은 한 남성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던 요원에게 다가가 무기가 있다며 총을 쏘려는 신용을 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고 현장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 요원이 오인 사격에 나섰을 가능성과 함께 과잉 대응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경호 요원의 대응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 편성 등 수혜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특별 재난지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도시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전협은 대부분의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와 GH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의 강제 수용으로 인해 피수용인들의 재산권이 더는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500년 전의 사람 얼굴을 그대로 본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기 이탈리아에선 한 화가의 얼굴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화가 라파엘로의 얼굴입니다. 로마 판테온에는 여러 개의 시신 중 유일하게 잘 보존된 시신 한 구가 있는데요. 라파엘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이탈리아 대학 연구팀이 라파엘의 것임을 확인했는데요. 바로 3D 안면 재건 기술을 통해서입니다. 추정되는 두개골을 바탕으로 해부학적 과정부터 관상적 재건, 안면 근육까지 85%의 정밀도로 얼굴을 재현해냈는데요. 이는 라파엘이 그린 초상화와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500년 전 죽은 그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건데 다음 달에는 이를 3D 모형으로 제작해 라파엘 가문에 전달할 거라고 하네요. 여기 위험한 도전에 나선 한 남성이 있습니다. 꽤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이 남성, 무슨 일인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한밤중 누군가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땅을 향해 무사히 착륙하나 싶더니 방송국 건물 벽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한 남성이 새벽 2시 반에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고층 건물이나 언덕 등에서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핑에 도전한 거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한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는데요. 도전도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푸른 빛을 내는 보통 호수와는 달리 분홍빛을 띠는 호수, 일명 핑크 호수가 카자흐스탄에도 있는데요. 이 호수는 이제 볼 수 없는 호수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광활한 풍경 속 분홍빛을 띠는 카자흐스탄의 코베투츠 호수.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부터는 이곳의 흙과 소금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도움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흙과 소금을 마구 퍼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이었죠.
결국 이 호수는 당분간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가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10년에서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이 예쁜 호수를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 장맛비는 쉬어가지만 대신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20에서 80mm가량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강원과 남부, 제주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 35도, 제주와 강릉은 33도,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에 저기압이 지나면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제주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빗방울이 강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에서는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내리는 약한 비면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밤까지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지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2도, 안동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만 들어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모레부터 다시 영향을 주면서 중부 곳곳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릴 텐데요. 금요일과 주말 사이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